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지훈입니다. 그 일반 사회에서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인데요. 예, 23학년도 대비 우리가 22년도에 진행될 그 경제학 그 과목에 대한 합격 설명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이제 연간 일정도 소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방법론이라고 해도 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설명회 말고 다시 또 기출문제, 우리가 14년도에 시험제도 개편되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2014년에서 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었죠. 시험은 올해 21년이고요. 학년도는 이제 22학년이 되는데 그 기출문제 전체를 한번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기출문제 22학년도에 기출문제 풀이하는 것은 따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격 설명회 경제학이 연간 커리큘럼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과 내용,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볼 것이 기출문제 분석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대개 출제 현황이 이렇습니다. 2014학년도 새로 시험제도 개편되고 올해 22학년도 시험까지 진행이 되는데 경제학에서 총 3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계산 문제예요. 최근에 와서 계산 문제가 특히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보게 되면 거의 50%가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 미시경제학이 16문제인데 그중에 9문제가 계산 문제. 이게 과반수거죠. 반이 넘는 거고. 이제 거시경제학이 10문제, 계산 문제가 3문제였고요. 국제경제학, 여기 국제무역론하고 수지론 두 개 합쳐서 8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중에 계산 문제가 이제 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출제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요, 대개 우리가 이제 경제학과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경제원론 1학년 때 배우셨죠. 이 경제학 원론 부분에서 이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미시경제학은 보시면 최근에 와서 19년도 이후에 와서 이게 경제원론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22학년도 올해 시행된 문제에서는 경제원론 안에서 이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 이제 19년 이후에 미시경제학에서 그 미시경제학에 이제 경제원론 배운 다음에 강론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되는데 미시경제학을 어느 정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을 했어요. 19년 이후에. 그래서 미시경제학에 있어서 이제 원론을 넘는 약간의 그 플러스 알파, 미시경제학의 강론 부분 공부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거시경제학은 뭐 그대로 경제 원론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은 우리가 그 출제 문항 수도 가장 작죠. 국제무역론하고 수지론인데 그게 이제 각각 한 4문제 정도씩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 내용도 평이합니다. 주로 무역이론에서는 이제 자유무역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보호무역, 관세 얘기가 많이 출제가 되고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국제경제학은 사실 본격적으로 그 심화된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 원론을 주 교재로 해서 출제 범위와 난이도 맞춰서 경제 원론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년 이후 특히 이제 미시경제학 부분이 그런데요. 이 미시경제학 부분을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강론의 공부가 좀 추가하게 되는, 그러니까 19년도 이전의 문제는 그냥 경제 원론만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우리가 조금 부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 20년 이렇게 돼서
한 해 특별한 현상이겠지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 미시형제학의 공부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출제 현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건 우리가 기출문제 해설 부분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서 만족할 점수를 얻고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겠는데 경제학이 그러니까 19년 이후에 올해 22학년도까지 보게 되면 들쑥날쑥해요. 난이도도 그렇고 출제 범위도 그렇고 그래서 좀 현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끼어 팔기, 묶어 팔기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노동 공급에 있어서 그 심하던 내용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그냥 노동 공급에 있어서 간단하게 소득 효과, 대체 효과 개념만 알면 되는데 이게 수리 계산 문제가 덜컥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히 이제 끼어 팔기 같은 것은 그건 이론의 어떤 방정식에 의해서 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해서 일일이 케이스별로 계산해서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 대체제, 소득 효과, 대체 효과. 그러니까 기존에 보게 되면은 무차별 이론의 일반적인 소비자 균형 문제도 잘 출제가 안 됐었는데 아예 출제가 안 됐었죠. 지금도 출제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완전 대체제, 예외적인 효용 함수 하에서의 분석. 이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이제 자본 공급이죠. 그러니까 1학년도에 노동 공급, 그 다음에 19학년도에 자본 공급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쪽에 대한 이제 공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요걸 이제 의식해 가면서 최근에 출제 경향, 심화 난이도 이걸 반영을 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먼저 연간 커리큘럼을 일단 먼저 보시고 간략하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1, 2월 달 두 달씩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되죠. 3, 4월, 5, 6월, 7, 8월 그 다음에 9월에서 11월 시험 직전까지는 동형 모의고사 그렇죠.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 2월 달에 여기는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 이론 풀고 대개 이제 경제 원론 중심의 그런 과외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연습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3, 4월에는 이제 심화 이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제학에 있어서 경제 원론을 약간 넘는 미시형제학의 내용, 거시경제, 국제경제, 강론 부분의 얘기를 약간 추가해서 그래서 3, 4월까지가 이론 정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때까지 충실히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초수이신 분들, 올해 처음 이제 응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 2월 강의서부터 제대로 들으셔야 되겠죠. 학교에서 여러분 이제 1학년 때 되게 하셨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좀 지났고 해서요. 물론 그동안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셨겠지만 경제 원론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특히 올해 22학년도 시험 문제 여러분 미리 보셨겠습니다만은 경제 원론을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충실히 공부했습니다. 교과서만 가지고 그런 내용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아주 미세한 부분을 묻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원론을 아주 정확히 읽어야 되는. 그래서 여기 경제 원론 중심 보시고 그다음에 3, 4월이 이제 최근에 그 경향을 반영을 해서 추가 공부가 필요하니까 심화 이론에서 이론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초수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 그래서 열심히 내 공부했다 하는 분들은 사실 1, 2월 강의는 스킵하고 3, 4월 강의부터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러다 보면 루즈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새 기분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 추천은 상황과 여건이 허락이 되면은 1, 2월 강의에서부터 재수나 세 번째 시험 보시는 분들도 아주 새 마음으로 한번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초수생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론 정리니까 무조건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심화 이론에서 이제 이론 정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때도 이제 진도별로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 강의 시간은 이제 보통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연습 문제 풀이를 올해는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는 이제 문제만 막 나눠드렸는데 또 바쁘다 보면 그냥 자료만 받으시고 문제 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험 끝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라도 기본 문제, 연습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론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을 자기가 정리하고 완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 시간, 강의 시간 플러스 시간을 좀 내서라도 연습 문제를 같이 푸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 6월이 아주 중요하죠. 그 이제 연간 이제 과거 예년의 경우를 봐도 요때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가장 많게 되는데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1, 2월이나 3, 4월 강의에서 기출문제 애쓰시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연습 문제하고 이론 요거 영어 열심히 정리하시고, 이때 이제 기출 문제인데 이때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7, 8월이 제가 이제 이슈 파이팅 이렇게 놨는데, 이슈 파이팅은 개별 주제별로 그저 집중적으로 요약 그냥 딱 정리를 해 나가죠.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슈 파이팅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주제별로 역시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 연습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파이널 우리가 준비가 동형 모의고사, 그렇죠? 요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요 과정으로 되는데 초수생은 충실하게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제 욕심 같아서는 일주일에 경제학은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2번 해서 2달 커리큘럼이니까 한 16번.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다른 과목도 있는데 법, 정치, 뭐 사회문화, 교육학, 경제학만 그렇게 따로 시간을 많이 내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4시간씩 쭉 진행을 해서 좀 박진감 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보기로 하십시다. 예, 1, 2월 강의는 기본 이론입니다. 경제 원론 중심의 강의죠. 그래서 강의 내용은 기본 이론, 경제 원론 내용하고 연습 문제. 그래서 제가 경제학 원론 했는데, 이 경제학 원론은 교재가 좋은 책이,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책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이중구 교수님 책,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 책하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삼인공저, 그다음에 맹큐의 경제 원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책은,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책은 중앙대학교 교수님들 삼인공조 책인데, 현대경제학 원론 이렇게 돼 있죠. 좋은데 그 책이 좀 부담스러워요. 분량도 많고 다루는 내용도 심화된 내용이 좀 있고 해서, 그래서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중구 교수님 경제 원론 책이죠. 그래서 요 경제 원론 요 정도 수준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경제 원론 강의는 이게 2020년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 12월 달에 경제 원론 강의를 새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경제학 원론을 한번 듣는 게 좋죠. 10회 강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 교재를 같이 읽어가면서 기본 개념을 쭉 정리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경제 원론 12월 강의가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을 따로 뽑아서 경제 원론 수준의 기본 이론 정리하면서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그 세 책이죠. 3가지 경제 원론, 2인공조, 3인공조, 맹큐 원론. 거기에서 우리 시험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문제들, 연습 문제를 뽑아서 그런 연습 문제를 다루면서 시간 내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겠다 하겠습니다.
강의 목적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기초 이론 정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작년에 시험을 봤더라도 야, 이게 경제 원론 내용이었는데 작년 문제는 완벽하게 경제 원론 범위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그것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 강의는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3, 4월 심화 이론 강의는 아까 말씀대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요 강론이라고 그러죠. 경제 원론에서 이제 분화되고 심화된 내용인데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하고 이 3, 4월 강의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론 정리는 이걸로 끝내겠다. 그렇죠? 1, 2, 3, 4월로. 그래서 1, 2월 한 내용을 좀 심화시켜서 이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이 이제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요거 하면서 앞에서 했던 경제원론 연습문제 요거 병행해 가면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 인식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가 우리가 공부하는데 로드맵이 되겠죠. 아, 이런 정도 난이도 또 아, 이런 범위 그러니까 출제 범위와 난이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죠. 모든 시험에 가장 좋은 참고 자료는 기출문제죠. 옛날엔 저희들은 이걸 이제 족보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기출문제를 봐야만 아, 이게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가요. 최근은 아니지만 한 3, 4년 전부터 출제 포맷이 딱 정해져 있죠. 지문을 제시하고 작성 방법 그래가지고 질문이 구체적으로 주게 돼요. 그래서 과거처럼 논술형 시험이 아니라 작성 방법에서 문제가 3개 내지 4개가 뭐에 대해서 답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주게 되죠. 여러분 기출문제 보셨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비해서는 답안 작성하기가 아주 쉬워진 셈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이제 기초로 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주면 돼요. 미시경제학은 주로 그러니까 계산 문제 묻게 되고 개념 묻는 문제 이렇게 되겠죠. 거시경제학이 이제 약간은 서술이 필요한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서술 내용이 뭐 원고지 1장, 2장 이런 분량이 아니고요. 그 내용만 정확히 서술하면 되니까 분량은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묻고 답해야 할지. 근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만큼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느 만큼 경제학 공부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학습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겠어요? 기출문제가 요거 지금 묻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내가 지금 좀 보완해야 되겠다. 요것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체 연간 우리 커리큘럼 과정에서 아주 실전에 가장 가깝게 근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요 5, 6월 달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이제 동영상 강의도 그렇고 수강생이 가장 많은 부분이 많은 달이 이게 5, 6월 달이 되는데 근데 제가 느낌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작년에 시험 한번 봤었다 아니면 재작년에 한번 봤었다 이런 분들이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나 이론은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부터 여기 공부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이제 직접 대면해서 그 대화하는 경우에는 바로 1월 달부터 시작해라. 일단 마인드부터 그렇죠. 좀 집중해야 되겠고 또 이제 뭐 속상하잖아요. 시험 봤는데 뭐 점수 차이도 별로 몇 점 아닌데 속상하지만 마음을 바로 추스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추스려서 바로 이론 강의를 먼저 한번 해야 되죠. 근데 이제 특히 이 1, 2월 강의, 1, 2, 3, 4월 강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 과목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과, 교육론, 교육학 다 마찬가지일 거다 이거예요.
약간의 뭔가 이제 부족함이 있고 하게 되니까 이거를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이론 정리가 꼭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고 해서 소홀히 하다가 바로 오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정리해야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나 하면은 올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올해 이제 두 번째 시험 본다. 이런 분들은 작년에 했던 자료가 쌓여 있죠. 자료들이 쌓여 있단 말이야. 각종 이제 진도별, 커리큘럼별 연습 문제, 보충 자료, 또 작년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했을 때 그 자료들이 전부 쌓여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 자료는 다 버리십시오. 그렇죠? 이 자료를 전부 버려요.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작년에 했던 자료. 그걸 놔두고 이렇게 뒤져보면서 이건 내가 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올해 새로운 자료들이 또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과목별로. 경제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올해 자료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소화하면 되죠. 작년 자료까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자료를 우리가 분석행위 그러잖아요. 우리 과거 문화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고 의미는 뭐냐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경제학에서 제로 베이스란 말을 쓰잖아요. 제로 베이스란 말은 뭐냐면 이제 과거는 다 참고 자료로 삼을 뿐 새로운, 그렇죠? 베이스로부터 시작한다. 제로 베이스다. 그래서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버리시고 이 과정에서 공부를 쭉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기출문제는 제가 요 시점에 가서 기출문제 집을 매년 제가 내고 있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근데 또 이것도 말씀드려보면 또 그래.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출문제집을 얇게 핵심만 요약을 해서 이게 드리는데 그 책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공부를 강의를 듣지 않거나 하지 않고 기출문제 답만 해결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답을 주는 게 오히려 수험생들한테 자칫하면 그게 독극물이 될 수 있다. 노이즈가 될 수 있다. 그 이게 보면 나 아는 건데 하고 지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집을 그때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기출문제집 그거 해설 보고 마무리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참고 자료로 잡으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론 정리됐고 기출문제로 이게 파악이 됐죠, 이제. 그래서 7, 8월 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슈 파이팅이라는 말을 썼어요. 핵심 주제별, 그렇죠? 주제별로 여기서는 이제 연습 문제 중심으로 주제를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론 정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면은 4시간 강의인데 미리 오셔서 한 3, 40분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물론 이때는 진도별로 할 거예요. 진도별, 주제별로 쭉 진행이 되는데 강의 전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해설 강의하면서 이론 보충 이 강의를 저희 이슈 파이팅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년에 제가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 2, 3, 4 모의고사가 딱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 정리를 그때는 뭐 기본적인 설명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제별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시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 3, 40분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이슈 파이팅. 자, 여기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90, 11월인데 이게 동형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예년에 보게 되면 10회 내지 12회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은 12회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발표 후에 대해서 그 이제 횟수는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는 경제학을 그렇죠 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시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그렇죠 한 40분 미리 보게 되는데 A형을 2개 문항, B형 3개 문항 그래서 매 한 번 강의 진행될 때마다 5문항을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렇죠? 답안 써서 저한테 내시고 답안 작성하고 그렇게 하게.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 하면서 역시 마지막 또 이론 정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 이제 이 모의고사 이때가 이 앞에 부분까지 잘 진행이 됐다면 동형 모의고사 할 때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 다뤄지는 주제만. 그러면은 10회니까 5문항씩 50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50문제 안에 우리가 중요한 이슈는 전부 포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 답안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합격 설명회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간 커리큘럼을 요거를 대개 학원마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학원마다 다른 데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 이게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 같은 형태의 시험 문제를 본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합격 설명회라고 그랬잖아요. 합격 설명회인데 그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 연간 프로그램 말씀드렸으니까 합격을 위한 팁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 지적 능력은 제가 뭐 충분히 여러 번 감탄할 정도죠. 일반 사회 사실 힘들잖아요. 법정치 교육 뭐 전 영역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지적 능력 대학 갈 때부터 여러분 우수한 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도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전투의욕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아유 나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우리가. 네, 그러니까 나의 지적 능력하고 마인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 정확히 가져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려서 못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1년 동안을 관리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이죠.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간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표는 연간 커리큘럼을 예를 들어서 학원 커리큘럼으로 간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일간 시간표입니다. 경쟁만 하나요? 다른 것도 해야 되죠. 보통 학원 강의가 이제 이틀 내지 3일 학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습이 5과목 전체가 복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과정 것도 또 살펴봐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표를 가져야 돼. 근데 시간표를 짜는데 우리가 초등학생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짜듯이 뭐 하루에 12시간, 10시간 이거 무리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렇죠? 스타일에 맞도록 공부 시간 정도 정하고 그래서 시간표도 정확히 정해 루틴하게. 그 내가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수험생은 하여튼 모든 생활, 의식주, 공부하는 거 이거를 루틴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참 어르신 말씀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나는 쉰다. 또 월요일 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죠? 어느 과목 어떻게 하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 수정은 되겠습니다만은 시작하면서 1월달 시험 준비 시작하시면서 루틴한 자기의 그렇죠? 그 생활 루틴하게 계획 세워놓고 시간 타임 테이블 세우고 그 안에 콘텐츠는 채워가는 거죠. 지치지 말고. 그래서 요걸 이제 세우셔야 돼요. 시간표.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팁 하나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매일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이제부터 오케이 내 시작이다. 공부 시작이다. 그러면은 다이어리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일기를 써라.
그렇죠? 학습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 평생의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 돼서 교단에 쓰실 때 매일 일지 쓰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학급이 어떻게 되고 또 교과 지도 어떻게 해야 되고 쭉 기록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당겨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1월 5일인데 내가 공부를 쭉 진행을 했잖아요. 진행을 하면서 보면 오늘 뭐 했다.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뭐 공부한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완벽하게 이런 것을 기록을 해달라는 거야. 간단하게. 이거는 굉장히 제가 수험생들 뭐 회계사 하시는 분들 5급 공채 행정고시죠. 7급 공무원들 만나면서 추천하는 그래서 이대로 하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걸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오늘 뭐 했다. 이래서 무차별 이론 ISLM 모형 해놓고요. 요걸 기록해야 돼. 내가 미진했던 부분 요거 좀 더 내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간단 기록으로 남겨라 이거예요. 그리고요 요거를 자기 전에 모든 공부 다 끝나고 자기 전에 그 다이어리 메모해 둔 것을 한 번만 봐라. 나 이거 참 오늘 공부했는데 요거 했었지. 그 다음에 요거 내 추가로 해야 되지. 이걸 매일 기록하라 이거지. 한번 해보십시오. 한 일주일만 하게 되면 재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한 거니까 그 다음날 다시 다이어리 보고 어떻게 돼요? 요거 해야 되지. 잊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물샐 틈이 없이 돼요. 이게 뭐였지? 다시 뒤지게 되는 일이 없다 그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복습 과정에서요. 사람이 어떤 새롭게 인지한 사실에 대해서 느낌을 가져야 그게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요거 과정 다이어리를 써서 내가 요거 해보겠다.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자 선생님들, 여학생들은 잘 하셔요.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남학생들, 그거 뭐 머릿속에 생각해서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여기 문제의식은 머릿속에 갖고 있었어요. 요거 더 봐야 되겠다. 근데 2, 3일 지나면 페이드아웃 된다고요. 그렇죠. 다른 일이 생기고 뭐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록해 두시면 복습 시간을요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확인해야 되는 거. 다이어리만 확인해 보면 되죠. 내가 이거 했었나? 내가 이거 미진한 부분이 이거였는데. 그래서 요거를 꼭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보게 되면 이래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뭐 사회적으로 10%, 5%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5%다 나는 10%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영역이든지 어느 직역이든지 상위 5%, 10% 있는 부분의 특징은 전부 다이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조금 확장되면 지금 우리 시험 공부니까 그렇지만 조금 확장되면은 내일 누구한테 연락해야지. 네트워크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친소 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평생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요거 꼭 하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쭉 진행되는 과정을 루틴하게 타임 테이블을 짜라.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주말까지 이 시간에는 내가 뭘 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물론 그건 이제 수시로 수정이 되어 나가겠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일 뭐 해야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인지해 두지 않으면 다른 일 생기면 그냥 훅 가버린단 말이에요. 요새 또 포털이나 SNS 이런 게 아주 좋으니까 내일 뭐 해야지 하다가 관심 있는 이슈가 생기게 되면 그거 안 하게 되죠. 이쪽으로 쏠려서 또 시간 한두 시간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틴하게 간다, 매일매일 기록한다. 이것만 하면 필승입니다. 올해 초수 하시는 분들도 전 과목을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경제학 공부했다. 오늘 경제학 기록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록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피지컬 문제입니다. 피지컬. 육체적인 컨디션 문제. 그리고 내가 멘탈 뭐 튼튼하고 이대로 내가 뭐 잘 하고 있는데 이게 몸 컨디션 뭐죠? 피지컬, 육체적인 컨디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죠. 그러면 피지컬한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거는요, 공부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세끼 식사 잘 하시고, 그렇죠? 잠자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그게 안 되면요, 뒤죽박죽이야. 어떤 분들 뭐 공부하다 보니까 새벽 2시, 3시까지 했어요. 그 다음날 오전 수업 와가지고서 졸리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잠자는 시간, 이것도 루틴하게 정해야 돼. 나 12시면 잔다. 뭐 1시는 잔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난다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식사예요, 식사. 여러분들 보게 되면 말이죠. 전부 뭐, 저도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여러분들 보면 전부 자식들이잖아요. 식사, 잘하는 놈이 역시, 그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요. 식사 잘 안 하고 몸이 뭐 부진하고 이렇게 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들, 또 연구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해요. 탄수화물이 공부하는데, 두뇌 활동하는데 에너자이저래요. 식사는 거르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뭐 모두 자기 멘탈이 아무리 튼튼해도 몸의 컨디션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마지막 요 말씀 드렸고, 요거 2개 특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연간 커리큘럼, 우리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대로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얘기했었는데, 자료는 옛날 자료는 다 버리자. 다 버리고 올해 나오는 자료만 해도 소화하기가 버거울 정도인데 옛날 자료 들춰가면서 작년에 뭐 했지?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올해 꼭 우리 끝장을 보십시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요. 처음 하시는 분들 합격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처음이니까 올해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요. 내년에 열심히 해서 목표는 내년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올해는 해본다. 내가 처음이니까 해보면은요, 1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올해 끝낼 수 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끝낸다 내가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예, 제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른 그 기출문제 제가 설명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모두 끝장을 내봅시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